여러분, 아주 복잡한 경제 모델을 풀 때 해가 있나 없나 이걸 단 하나의 숫자로 딱 알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행렬식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행렬식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다루는 수많은 방정식들 있잖아요. 그 시스템에 딱 맞는 유일한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마법 같은 숫자가 있다면요. 네, 놀랍게도 그런 숫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행렬식, 영어로는 디터미넌트라고 하죠. 이건 뭐랄까, 행렬의 건강 상태를 딱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엄청 중요한 숫자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제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자, EX2 행렬, 이건 정말 간단해요. 공식은 AD-BC인데요. 말로 풀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곱하고 거기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대각선으로 곱한 걸 빼주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자, 여기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보시죠. 행렬 A를 보니까 10 곱하기 4 빼기 8 곱하기 5 하니까 오라? 0이 나왔네요. 그런데 행렬 B는 똑같이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0이 나왔어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0이 아닌 값.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조금만 뒤에서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EX2는 뭐 이 정도면 할만하죠. 근데 행렬이 3x3으로 커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도 3헥스3 행렬까지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류스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건 눈으로 보면서 풀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법이에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방향으로 3개씩 곱해서 다 더해주고요. 그 다음엔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대각선 방향으로 3개씩 곱해서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을 빼주면 끝!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직관적이죠? 와, 이 사르스 법칙 진짜 편하네요. 그쵸?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4 곱하기 4나 5 곱하기 5 행렬에도 그냥 쓰면 안 되나? 하고 말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됩니다. 사류스 법칙은 딱 3 곱하기 3 행렬에만 쓸 수 있는 말하자면 스페셜 아이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크기의 행렬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필요합니다. 자, 그 만능 열쇠가 바로 라플라스 전개인데요. 이 방법을 쓰려면 먼저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소행열식, 영어로는 마이너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인자, 코팩터라고 부르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소행렬식부터 볼 때요. 이건 이름 그대로 작은 행렬식이에요. 어떻게 만드냐면 원래 행렬에서 특정 행 하나랑 열 하나를 그냥 손으로 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남는 부분 있죠. 그 남은 애들로 만든 행렬식. 그게 바로 소행렬식입니다. 그럼 여인자는 뭐냐? 더 쉬워요. 방금 구한 소행렬식에다가 부호만 붙여주면 됩니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건 그 원소의 위치에 따라 딱 정해져 있어요. 공식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제곱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깍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인자는 뭐다? 부호가 붙은 소행렬식이다. 간단하죠?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예제 4번을 같이 보죠. 자, M1, 2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1행 2열을 싹 지웁니다. 남는 걸로 행렬식을 구하면 소행렬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C1, 2, 즉 여인자를 구하려면 위치가 1,2니까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제곱, 즉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소행열식과 여인자를 모두 알았으니 드디어 우리의 만능 열쇠, 라플라스 전개를 써볼 시간입니다. 라플라스 전개는 정말 강력하고 또 유연한 방법이에요. 아무 행이나 아니면 아무 열이나 딱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 줄에 있는 원소들하고 각각의 짝꿍인 여인자들을 곱해서 싹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행렬식이 됩니다. 신기하죠? 여기 예제 5번에서는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전개를 했네요. 뭐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계산 과정을 보니까 곱셈을 여러 번 해야 해서 좀 귀찮아 보이는데요. 혹시 이 계산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행렬 안에 있는 숫자 0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른 행이나 열을 골랐다면 어땠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기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만약에 0이 들어있는 세 번째 행을 골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차피 0에다 뭘 곱하든 0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하나가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꿀팁이죠? 라플라스 전개를 할 땐 무조건 0이 많은 줄을 고르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쭉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이 행렬식이 경제학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행렬식을 구했는데 0이 아니다? 그럼 그 행렬은 비특이 행렬입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역행렬도 존재하고 우리가 풀려던 문제에 딱 떨어지는 유일한 해도 존재합니다. 둘째, 행렬식을 구했는데 0이 나왔다. 이건 특이 행렬이라는 거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역행렬도 없고 유일한 해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행렬식은 마치 역행렬을 찾기 위한 최종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문지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경제 모델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모델의 개수 행렬, 즉 변수들 앞에 숫자들로 만든 행렬의 행렬식이 0이 나왔다고 해보죠. 이건 과연 그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해가 없다는 건 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와닿으실